마켓무버 이번에는 게임주 쪽으로 시선을 둬보겠습니다. 이번 주 게임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크래프톤의 신작 출시 이슈입니다. 인조이라는 야심작이 나오는데요. 배그를 잇는 대형 IP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일단 실적이 그동안 굉장히 양호하게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31%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한 해 전체로 봐도 연결 기준입니다. 매출액이 2조 7,09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41%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조 원대로 전년 대비 54% 급증하는 주목할 만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오는 신작 이슈가 주가에 모멘텀 더 더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28일에 인조이가 출시됩니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AI 칩이 탑재가 됩니다. 엔비디아 협업한 CPC 기술을 적용하는데 코플레이어블 캐릭터라는 것의 준말이 CPC입니다. 게임 이용자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기존의 캐릭터와는 달리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번 28일부터 얼리 액세스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1년간은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1년간은 가격 경쟁력을 좀 가져가면서 유저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연간 157만 장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매출 확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조이에 더해서 원래 탄탄한 IP인 배그 역시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올해로 출시 8주년을 나타내고 있는 게임인데 최대 트래픽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이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이런 트래픽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최대 트래픽을 경신한 가운데 업데이트 로드맵을 새롭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연 1회 진행되고 있는 슈퍼카 콜라보를 연 2회로 늘린다고 했고요. 패션 브랜드, 셀럽 브랜드와의 협업 소식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래픽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 캐릭터 시스템 등 프리미엄 콘텐츠를 늘려갈 것이라고 봤고요. 또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지 시스템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와 수익을 모두 다 잡은 로드맵을 공개했다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삼성증권에서는 이러한 촘촘한 콘텐츠 업데이트로 앞으로 배틀그라운드 IP의 라이프 사이클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내년도 영업이익을 5%가량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기존의 46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2%가량 또 끌어올렸습니다. 인조이의 초반 흥행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배틀그라운드가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하반기에는 서브노티카2와 블라인드 스팟 등의 추가적인 신작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게임주 안에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첫 번째로 주목해 주신 기업은 PSK인데요. 오늘 4% 가깝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2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보니까는 기관이 지난주부터 꾸준히 사들였던 기업인데 주가가 역시나 하루도 안 쉬고 6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던 바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PSK가 있고 PSK 홀딩스가 있죠. 두 기업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주가 흐름은 거의 뭐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좀 약간 갈린 것 같아요. 일단 주가 탄력은 PSK 홀딩스가 더 세게 나오는 경향이 좀 많은데 두 기업의 차이는 일단 PSK는 이제 인적 분할할 때 이제 전공정을 맡았고요. PSK 홀딩스는 후공정을 맡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후공정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주가 탄력은 PSK 홀딩스가 조금 더 크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5년도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좀 나왔는데 뭐 아직 1분기도 다 안 지났습니다만은 일단 증권가에서는 PSK가 현재 24년보다는 25년도가 실적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공정을 맡고 있는 PSK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정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을 담당하는 게 이제 전공정이기 때문에 D램과 낸드의 어떤 그 생산량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전공정 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하기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체크를 했던 D램과 낸드 가격 추이를 보면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D램은 살짝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큰 의미를 갖기는 힘들고 우리가 보통 D램이 오를 때 반도체 메모리가 오를 때 두 가지가 오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가 많아졌고 오르는 거 이게 진짜로 오르는 거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좀 물량을 조절을 하면서 감산을 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방어를 할 때 가격이 살짝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후자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D램 부분은 상승한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힘들고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드스크에서 올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괜히 올리는 건 아니죠. 이제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쪽에서 이제 어떤 그 커지기 때문에 낸드 쪽을 이제 올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전공정 업체들을 보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PSK도 전공정 대표주로서 아무래도 이제 전공정 쪽에서 이제 포토레지스트 스크리퍼가 뭐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어떤 장비냐면은 우리가 또 회로를 그리고 나서 포토레지스트가 이제 감광하게 발라져 있으면 회로가 그려진 부분 외를 이제 닦아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기업 글로벌 시장 1위죠. 근데 경쟁자들이 물론 뭐 그 장비를 납품하는 매출처는 우리가 다 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인데 경쟁자들이 워낙 이제 출중한 기업들이 많아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지금은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회사 쪽에서 분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좀 체크 포인트로 삼아야 될 부분들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기관 수급을 좀 언급해 주셨었는데 가장 좀 이 기업이 지금 주가를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원동력 이제 주가 기관 쪽의 매수죠. 이제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잡혀 있는 파란색 선이 기관이고 빨간색 선은 매군입니다. 기관이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좀 약간 주가적인 측면에서 특이한 점은 기존에 이제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2월 말쯤에 형성되어 있는 주가 고점을 이제 지금 가볍게 좀 넘었다라는 점이 그때 형성됐던 거래량이 지금 PSK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았었거든요. 근데 전고점 거래량을 지금 그때 거래량보다 조금 더 적게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매도가 적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뭐 아직은 확실하진 않긴 합니다만은 이제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 후공정보다 전공정 기업들의 실적이 당연히 타이트하게 좋아지고 수급도 좋고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전공정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1위 기업인 PSK를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PSK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보고 왔습니다. 또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는 만큼 앞으로 또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금호석유입니다. 오늘 3% 가깝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11만 9,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 좀 최근 들어서 약간 횡보하긴 했지만은 1월 대비해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금호석유 관련 리포트도 여러 나왔더라고요. 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리포트랑 어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일단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예상이 된다. 지금 이제 뭐 1분기 다 지났기 때문에 거의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 대비해서 주가 좀 더 올랐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1분기에 이제 어쨌길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합성고무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전분기죠 130% 이상 좋아질 것이다 이제 시장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합성고무 스타렌 부타디엔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타이어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 공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국 쪽으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나온 이제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리포트들의 주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중국 공장, 중국 타이어 공장들의 지금 가동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가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바로 보고 있고 또 이 합성고무는 또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소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단가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타이어 3사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도 발표를 했죠. 이 합성 고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가격을 안 올릴 수 없어서 7% 이상 가격을 좀 인상을 하겠다. 이 부분 발표한 게 바로 금호석유의 바로 어떤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합성 고무 중에 MB 라텍스라는 게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중국산 MB 라텍스의 관세를 과거에는 이제 7.5%였었는데 5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발표를 했죠. 근데 이 MB 라텍스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수술용 장갑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재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아니고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이제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금호석유의 MB-라텍스 주요 매출처가 말레이시아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쪽에 MB-라텍스 관세가 7%에서 50%까지 올라가면은 수혜를 보는 쪽은 말레이시아다. 근데 금호석유의 MB-라텍스의 매출처는 말레이시아다.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제 어떤 공식인 것 같고요. 일단 그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좀 좋은 걸 발표를 해서 지금 올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6년도까지 내년까지 이제 자사주의 50%를 이제 소각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사주를 소각을 시키는 건 사실 자사주 매수보다도 사실 시장에서 더 반기는 거거든요. 이제 주식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떤 주가의 레벨업과 좀 약간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중국이랑 인도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유가가 올라갈 때 러시아 원유를 굉장히 싼 가격에 뒤로 돌려서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해서 그걸로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우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책상 사실 원유 가격이 올라가긴 좀 약간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도 굉장히 밑에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중국과 인도 경쟁사들이 어떤 높은 원유 가격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가격적인 우위를 점한 부분들도 많이 좀 약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사실 뭐 특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이제 올랐던 화학 업종들이 조금씩 약간 처지고 있는 구간들인데 금호석유는 일단은 나름대로 좀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들 중에서 이제 원탑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탑이요.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